괜찮네. 네. 하나, 둘, 셋.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된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하다.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면 구별 환자, 그러니까 많은 치과에서 제가 만나고 그래요. 구별 환자 몇 사람 본다고 질문 답변이 다 그래요. 실제로는 이게 진료권 제한이라는, 그것도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이 돼서 교육적 다 끝날 때까지 전 시술 과정을 제한하는 이런 선례는 없거든요. 이 후보자들이 관심을 갖고 대응해 주라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함으로써 다음에 회장이 되고 나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입장이 좀 바뀌잖아. 그런 거를 사전에 막자, 그런 두 번째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후보자들이 시협의 회장이 되시겠다는 분들이 모두 다 이 개정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잖아요. 동의하잖아요. 개정 필요 다 동의하잖아요. 이걸 법원에 우리가 제출했을 때 법정의 재판관도 이게 잘못됐구나, 그런 거는 동의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끝까지 포석으로 이 질문을 보냈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일반 정치인들도 선거철에는 이렇게 뭐 말로 하지만 되고 나면 그 말들이 다 이렇게 뭉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면으로 받아줌으로써 이게 뭐 법적인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또 이게 언론에서 다 공개해 주면 다른 사람분들도 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 내 후보가 제가 선거 공약을 확실히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만 아무도 이 문제를 선거 이슈의 쟁점으로 삼은 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해서 이걸 함으로써 이 후보들 중에 한두 분이라도 이걸 이슈화 시킬 수 있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질문 왜 했어?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제 나름대로의 목적을 갖고 이런 질문을 올리게 된 거죠. 그렇지 않은데 거꾸로. 예. 뭐 이게 뭐 어떤 특성 어떤 연구회나 그렇게 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죠. 여기 나와 계신 분들 보면 왜냐면 폴이 내부의 어떤 소아치과의 어떤 내부에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오히려 그 후보자들보다도 어떤 컨설턴트 자체가 더 형성이 돼 있다는, 저는 조금 그런 좀 느낌을 여기 이제 각 학회들 뭐 대표로 또 이렇게 참여를 하셨지만 조금 오히려 그런 문제 자체가 더 저는 조금 더 좀 학회나 연구의 어떤 내부의 어떤 회원들의 어떤 컨설턴트 자체가 더 지금 되어 있는지조차 저는 오히려 더 좀 의문이거든요.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구개월 환자 나는 치료 안 해. 그러니까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도 사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죠. 지금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내가 앞으로 구개월 환자를 본다고 하면 몇 명을 보겠나. 그럼 내가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싸움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치과계 전체, 또 나아가서 의료계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되는 문제가 됐다. 물론 내가 소송을 안 하고 지나갔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소송을 안 하고 지나갔으면 그냥 하나의 규정으로 있게 됐지만, 소송을 시작하게 됐기 때문에 소송에서 법적인 판례로 남게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이제 진짜 이 우리나라 의료법에서 중요한 선례도 남게 되는 문제가 된 거예요. 제가 소송을 안 했다. 그럼 그냥 규정으로 남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 규정은 이런 규정이 있냐 없냐로만 끝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재판을 해서 판례가 되면 이런 의료법에 대해서 이런 판례로 남게 되는 선례가 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책임감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됐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가 만나는 많은 치과의사들이 네가 하는 게 맞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자기들이 받는 불이익이나 이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기자님들께서 좀 더 그런 문제점들을 잘 써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장을 만든 거죠. 이게 제가 소송을 안 했어도 이렇게 저도 쏙 터지게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사실 1월 8일 소송판에 딱 들어갔을 때 판사가 상대방 변호사를 보면서 이런 판례가 있냐 이렇게 딱 말했을 때 굉장히 이렇게 가슴이 철렁했고, 그리고 이거는 이 시술 전체를 이 아기가 꼬마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전 과정을 못하게 하는 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있었던 뭐 어떤 시술 한 개를 하지만 이런 거하고 완전 다른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중요한 문제를 나하고 관계없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90%의 치과의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 후보자들이 우리한테 이게 답변을 이렇게 줬지만 실제로 정견 발표나 자기들 이 공약에서 문제 삼지도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진짜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 기자님들한테 알림으로써 기자님들이 그런 걸 좀 이제 짚어줌으로써 일반 치과의사들도 좀 알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계속 통합치과의사회가 통합치과 전문의가 가장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다른 과에서도 계속 이건 우리 영역이야 이렇게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통합치과 전문의는 뭐야? 영역이 다 뺏기는 거잖아. 제한되는 거잖아. 통합 전문의가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사실 어떤 후보는, 이 중에 어떤 후보는 내가 이게 통치 문제를 걸고 나올 때부터 야, 왜 거기까지 통치 문제까지 걸고 나와? 이렇게 해서 나한테 아주 이렇게 좀 신경질을 낸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그런 문제, 이게 메디칼에서 이런 선례가 없다는 거죠. 여기 판례로 남게 되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메디칼 쪽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그런 판례가 우리가 지금 재판을 하면서 메디칼 쪽에 그런 판례가 있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판사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재판이 우리가 져서 이게 그대로 시행된다면 메디칼 쪽에서 재판을 하면서 또 이런 선례를 이용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판에 이제 감으로써 제가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됐고 아주 굉장히 이제 그 심각한 저는 문제에 이제 봉착한 거죠, 사실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을 요지는 뭐였냐면요. 이게 뭐 어떤 이 소송 모임에서 저는 이 받자마자 굉장히 강력하게 썼대요. 굉장히 강력하게 썼는데 이 부회장이나 그 이제 선거 본부의 캠프 사람들이 너무 강하다. 좀 온순하게 쓰자. 그래서 이 사실 박영석 후보 같은 분들이 저보고 너무 온순하게 써서 미안한데 여기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진짜 이렇게 강하게 쓰고 싶었는데 강하게 썼다가 캠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너무 강하지 않냐. 그래서 좀 온건하게 쓰자.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이 답변서를 빨리 못 줘서 미안하다. 내가 좀 제가 좀 질문했어요. 이 국면에서 지금 이 소송 모임이나 소송 학회나 그런 연구에 대해서 이그 현재 수출 제한에 대한 선거 때 이 시장 후보나 국회의원들한테 이 환경운동의 그 이슈가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보내는 그런 타입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똑같은 거죠. 제가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선거 때가 시장 선거다. 그러면 시장님한테 지금의 이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각 이게 답 지리서를 보내거든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후보자들에 대한 갑질적인 성격을 조금은 갖는 거죠. 그리고 또 유권자는 선거 때만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이 발휘가 되려면 연구회나 학회 어떤 내부 어떤 그 회원들하고 어떤 컨센서스가 충분히 좀 있는가를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만약에 이건 그 숫자라고 보면 그게 되어 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건 저는 어떤 이런 공약이나 이런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하는데 그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후보 같은 경우 상당히 그 전략적인 어떤 선거 전략적인 답변을 좀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도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은 좀 그런 우려감도 사실 좀 된다.
사실 뭐 우리 연구회는 이런 소송을 한다고 소식적으로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게 언론에 나서 딱 보고가 되면 비적극적인 부분은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실 수능 비용이 굉장히 큰 돈이 들기 때문에 우리 연구 회원들 같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 돈을 들여서 우리가 이런 걸 하는 만큼 관심도 상당히 더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특히 질문에 봤을 때 네. 1번 질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뭐 2번 특히 3번 같은 경우에는 네. 상당히 조금 과연 이게 그 소송 비용에 대한 지원 의향을 이제 후보자들한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과연 조금 좀 적절한가? 저는 이런 생각도 막 들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걸 선거를 위해서 소송 비용이 많고 막대한 소송 비용이 들다 보니까 그걸 협회 회원들의 회비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래 말래 이 부분이 과연 좀 부적절하게 비칠 수 있다고 보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 소송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소송이라는 게 치과의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송이라면 우리가 그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실제로는 치과의사 전체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치과의사 전체 중에서 일부 이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원해도 사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후보자들과 통화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분들 중에 한 분이 이 4월달 대의원 총회에서 이 소송 비용, 이 소송이라는 게 치과계 전체의 이익에 치과사 전 회원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전 회원이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사실은 진료권 제한이라는. 그러니까 교정과 전문의 말고는 다 진료권 제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이 회원 전체의 불이익을 침해하는 소송이 이 규정이다. 그걸 철폐하기 위해서 한 소송이기 때문에 이 대의원 총회에서 투표를 해서 이 소송비를 지원할 것이냐, 일부라도 지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거를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하는 후보자도 있습니다. 후보자의 의견이 아니라 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투표비를 지출함에 있어서는 그 예산 자체를 대응 쪽에 통과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고 이제 답변서를 보면은 이게 협회에서도 그 지원 소송비 지원 여부를 고민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캠프 차원에서 또 지원 요구하는데 이것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답변서를 보면요. 그래서 조금은 저는 조금 그런 면이 좀 사실 또 이쪽 이제 회장님 말씀처럼 치과계를 예를 들면 이제 뭐좀 단순 비교하지 그렇지만 예를 들면 재작년인가 치과 선거가 첫 직선제 이후에 선거 무효성이 있었거든요. 한 전체 회원을 보면 그 역시도 따지고 전체 회원들에 대한 어떤 이게 치과계에서 회원들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문제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회장님이 됐을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 마음에 볼 수 있는 안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비용에 질문을 했던 거예요. 이 비용에 무슨 구체적으로 몇 억 이런 게 들어가면은 제가 과다하게 질문을 하는 거보다는 그 의향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적극성을 확인하는 그런 중요한 기측 지수라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자료가 지금 이제 저희 학회에 아직 이제 가지고 가지 못했는데 제 학회에서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논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적극성을 보이는 쪽으로 저희가 몰아줄 수밖에 없어요. 적극성이 지금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 네 분의 후보자분들이 전부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무적으로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대처하시겠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어느 후보를 지원할지 결정을 하는 그런 한도가 될 터이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 이 모임 무슨 정치적인 모임은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 치과계의 그런 상생과 공존의 의미로 그런 거를 그렇게 하지 않자라는 메시지를 저희가 이제 찾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저희 이 네 분의 후보자분들이 전부 다 이쪽 분야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이론적이나마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그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냐에 따라서 저희 학회나 아니면 여기 계신 코리 연구회 그 회원분들이 그 같이 힘을 합치는 그런 쪽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치과계 일반 치과의사 선생님들은 사실은 저희 소아치과 안에서도 이 구수구개를 안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이 중요성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게 얼마나 그런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건지를 예측을 하실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 선거 판도에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줄 거라고. 되게 위험한 말씀이라고 보여져요. 예. 왜냐면 뭐냐면 예를 들어 소아치과 학회 회원들 우리가 여기서 나온 이 자료를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공개하고 이분들이 이렇게 했다 그렇게 의도치는 않겠지만 기자들이 보는 시각에서도 이 내분의 답변들을 보면은 세 분과 또 이 학연, 지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되고 있다, 돼 있다.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이 문제는 학연, 지연의 문제가 아닌 이 어떻게 보면 진짜 치과계 앞날에 관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견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이거 유사한 문제도 안 생기게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후보자들이 이 회장이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치과계 성급화를 보면서 제가 주변 사람 이야기를 해보면 학연 지연 이야기만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또 그 정견이라는 게 이 정견 발표를 보면 크게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없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치과계 앞날과 치과계 화합 또 우리가 이 사실은 이게 작은 문제지만 밥그릇 싸움이잖아요. 밥그릇 싸움일 때 가장 치열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가장 치열한 싸움이 밥그릇 싸움이거든요. 이게 밥그릇 싸움의 모태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그 문제들을 앞으로 안 생기게 열심히 하겠다. 그런 후보가 정견을 발표해서 회원들한테 이 호응을 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큰 거예요, 저는. 네, 20몇 년 있으면서 저는 내 이익을 위해서 한 번도 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성질 때문에 아직도 이걸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치과계에 그런 거를 제대로 평가해 주실 분들이 기자님들이기 때문에 기자님들한테 이런 거를 호소하는 호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가 앞으로 심각하다는 걸 좀 기자님들이 인식하시고 좀 중요하게 다뤄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죠. 생각해보면 80%가 비전문의는 계속 나와요. 그 사람들한테 진료 시간 다 해버리면 공부할 마음이 생기겠네.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진짜 모든 지식을 기반이 안 보이잖아요. 딱 가려서 이렇게 하면 볼 수도 없고 책도 없고 책도 복사를 하면 빌려주지도 않았어. 지금은 공부하려고 하면 그 인터넷에 지식이 쫙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관심이 있으면 조금만 주위에 자문을 받아서 하면 거의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공황외과는 뭐 수술하다가 사고를 나게 하지만 나머지들은 큰 사고 없이 거의 다 할 수 있는 한국의 치과계이기 때문에 이 80%의 사람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냐 아니면 하향 평준화 시키냐 그런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바쁘신 분들을 또 억지로 오시게 한 거죠. 이슈도 많고 진짜 이렇게 엄청 바쁘실 텐데 죄송하기도 하고 또 잘 부탁드립니다. 네.